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느 교회의 음향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메인 스피커의 소리가 방해가 되는 그런 현장이었었어요. 여러분들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인이어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사정이 경제적으로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인이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고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대 효과가 커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교회냐면, 부채꼴 형식의 교회예요. 많이 여러분들 보셨으면 그 각도가 한 90에서 한 120도 요 정도 사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보통 부채꼴 형식의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독특하게 거의 180도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반원이죠. 반원의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었고요. 특색이 있는 건 중 2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지만 모든 벽면이 벽돌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벽돌로 많이 이제 건축을 했는데, 벽돌로 하다 보면은 약간 잔향들이 이쁜 잔향이 아니라 안 좋은 잔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테리어를 새로 이제 바꿔서 흡음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독특하게 아직까지도 벽돌 마감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쁜 예배당이지만 음향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환경인 것은 분명했었어요. 이 교회를 잘 보시면 정 가운데에 강대상, 포디움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찬양팀들이 서서 이제 싱어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세션은 어디에 있냐면 좌측 쪽에, 영상에 봤을 때는 좌측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퍼스트, 세컨 키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럼, 그 다음에 일렉이 이제 1, 2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렉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고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죠. 노멀한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정도 세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색은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모니터 스피커가 너무 많아요. 사진에서 보면은 메인 키보드하고 그 다음에 스트림용 키보드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퍼 사이즈 자체가 인치수가 큰 모니터 스피커 두 개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면은 세션 일렉 기타 각각의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쪽에 모니터 스피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럼 쪽에서도 모니터 스피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 그러니까 인도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별도의 또 모니터 스피커를 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세션 쪽에만 있는 그 모니터 스피커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거기다가 뭐 당연히 싱어 쪽에서도 모니터 스피커가 놓이게 되고, 인도자 모니터 스피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팀에 가지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 개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요, 그 모니터 스피커가 어떤 그 볼륨에 맞게끔 정해져 있는 스피커가 아니라 키보드 쪽의 스피커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치수가 큰 거란 말이에요. 큰 스피커를 구동했다라는 거는 약간 미스매칭이긴 하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감 자체가 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의 잔향들이, 그러니까 부닥치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메인 스피커의 소리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모니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메인 스피커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원인은 간단했죠. 원인은 간단했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그 모니터 스피커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싱어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션 쪽만큼은 인이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이어 같은 경우에는 P16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별도 소형 믹서 디지털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저렴한 비용의 세션 쪽에다가 인이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된 거죠.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두 가지 장비를 사게 됐어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소형 믹서죠. XR18이라는 이 모델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헤드폰 앰프, 8,000W짜리 헤드폰 앰프를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만 사면은 장비는 다 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그걸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XR18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액세스 포인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리모트 하는 것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어디서는 4개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5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4개까지 연결하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개까지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액세스 포인트 기능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개의 단말기로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여러 동시에 그 믹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헤드폰 앰프를 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 믹서의 아웃이 옥스의 아웃을 사용해서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결하는 방법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모노 채널로 입력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노 채널로 입력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헤드폰이나든 인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스테레오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옥스로 한 채널밖에 연결을 안 한다고 한쪽에서만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헤드폰 양쪽으로 인이어 양쪽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 헤드폰 앰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뭐 케이블 작업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럴 바에는 저렇게 헤드폰 장비를 하나 저게 비싸지 않거든요. 저렴하게 저거 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볼륨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는 장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간단해요. 레프트 라이트 메인 아웃은 믹서 저쪽 FOH에 있는 믹서가 M32 마이다스의 M32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도로 DI 박스를 사용해서 레프트 라이트 아웃이 DI 박스를 거쳐서 FOH 쪽에 있는 채널로 이제 집어넣으면은 세션 쪽에 있는 믹서 아웃이 저 FOH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입력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죠. 세션 쪽에 있는 모든 입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키보드 1, 키보드 2, 그 다음에 일렉 1, 일렉 2, 그다음에 베이스, 드럼. 뭐 이런 식으로. 드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헤드, 킥, 스네어, 탐, 뭐 모든 마이크를 연결된 거를 다 그 XR18 쪽에 입력에다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8채널까지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될 거는 뭐냐면 클릭음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보통 드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를 맞춰주는 작업을 드러머가 할 거예요. 몇 BPM으로 쓸 것인지를 이 친구가 이제 결정을 해서 각 섹션에다가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입력은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XR18 아웃이 옥스 1번서부터 6번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는 레프트 라이트 메인 아웃은 당연히 FOH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옥스 아웃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옥스를 각 사람에게 세션 쪽 각 사람에게 인이어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옥스 1번은 당연히 키보드 1에 연결이 될 거고요. 키보드 1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옥스 1번을 헤드폰 앰프 1번 채널에다 집어넣고요. 그 1번 채널에다 집어넣을 때는 다이렉트 입력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다이렉트 입력에 집어넣은 다음에 헤드폰 앰프를 거쳐서 그 아웃이 당연히 인이어나 헤드폰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옥스 2번은 똑같은 방식으로 키보드 2로 연결하면 되고요. 옥스 3번은 일렉 1, 일렉 2,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옥스 5번은 베이스, 그 다음에 옥스 6번은 드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모든 세션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플을 다 받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액세스 포인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로
접속을 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메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세션 리더잖아요. 세션 리더가 메인 키보드라고 하면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도 접속을 해서 자기 소리, 자기 옥스가 1번과 연결된 사람은 옥스 1번에 연결되어 있는 입력 채널을 조절을 하면은 자기만에 맞는 옥스 1번의 입력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베이스도 마찬가지, 드럼도 마찬가지. 각 개별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메인 인도자 소리는 또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R 메인 인도자 소리를 어떻게 집어넣어 주냐면, 마이크의 입력을 두 군데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스플리트 역할을 해주는 어떤 케이블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XR18로 가고, 하나는 메인 FOH로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면, 각 세션 쪽에 각 사람은 자기 단말기를 통해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조절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엔지니어, FOH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모니터 쪽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LR로 올라온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처럼 당연히 FOH에서 올라와 있는 그 소리를 중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XR18로 연결하는 리모트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그 소리를 조절을 해가면서 세션 쪽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왜 간혹 일렉 같은 경우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솔로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그 레이어가 바뀔 때마다 소리가 좀 볼륨이 다 각기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만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소리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지저분했던 그 소리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메인 스피커로 나온 소리는 충분한 볼륨과 충분한 깨끗한 음질로 여러분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한 다음에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